협력 액세스 간소화를 주제로 클래리티 코리아 정원채 수석 엔지니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중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클래리티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팀 소속의 정환채 수석이고요.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한국 미쓰비시 전기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 산업제어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일본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조금 이제 마켓 시야가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입사를 했던 2010년 그때만 하더라도 미쓰비시가 국내에서만 봤었을 때 산업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의 점유율이 대략 한 50%가 좀 넘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오일 앤 가스라든지 뭐 석유화학, 뭐 철강, 뭐 이런 뭐 삼방, 뭐 식음료, 발전소, 자동차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 이제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DCS, 스카다, 뭐 PLC, H마라는 대표적인 OT 장비들의 이제 기술 영업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엔지니어링 쪽에 좀 욕심이 생겨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계 회사에 주로 석유화학이나 발전, 뭐 제철 쪽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삼중화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그 리드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삼중화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터빈이라든지 뭐 컴프레서 이런 것들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석유화학 회사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예술이라든지 뭐 GS칼텍스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그런 공장은 이제 잘못 그 설비가 오염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유독가스가 먼저 죽게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공장을 안전하게 끊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ESD라든지 뭐 비상정지 시스템, 뭐 파이어 엑스 시스템 이런 걸로 불리는 그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이라는 것 주제가 사실 보안이라는 것들과 이제 떼려낼 수가 없죠. 이 보안이 잘못돼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현장에서 운영 안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꺼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지금 뭐 보일러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라든지 아니면 터빈의 어떤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정상적으로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료에 의해서든 아니든 간에 정상적으로 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OT 시스템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들을 좀 무결성을 해치는 것들이 바로 보안 위협들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4000rpm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헙이 있는데 4000rpm이 넘어가면은 공장을 꺼뜨리는 강제로 터빈을 셧다운 시키는 그런 이제 설비가 있는데 누군가 그 이제 기준점을 4000rpm이 아니라 5000rpm, 6000rpm으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실제 기계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스템은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고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고 일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OT 세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이제 이런 안전 시스템과 이제 그 각종 디지털 솔루션들, AI 기반이든 머신러닝 기반이든 이런 솔루션들의 기술 컨설턴트를 또 역임을 하다가 정말 기회가 좋게 현재 이제 이런 OT 시스템, 특히 우리 회사에는 이제 CPS라고 부르는 혹은 IT, OT, IoT를 총망라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XIoT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타겟팅을 하는 이제 그 보안 전문 솔루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격사는 참조만 하시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진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생산성 향상과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원격적인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그 원격 감시나 제어하는 솔루션들이 특히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POC 그러니까 이제 장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OT 보안 진단 실사를 하든지 뭐 대표적인 뭐 국내 뭐 4대 컨설팅 폼든가 같이 현장 실사를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원격 이 휴대폰, 태블릿 장치 쓰는 건 정말 좋은데 이 장치가 도대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이 장비에 LT 유심 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누군가 통신하고 있지 않은지, 즉 양다리를 걸쳐서 통신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부족했었었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쓰비시전이나 그전 회사에 있었을 때는 하더라도 사실 제 초점은 뭐였냐면 고객들의 그 공장 설비 운영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었고 그것에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안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그 요구사항이 없고 부족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이제 최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클라우드 고객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수천 개의 이제 다른 이제 보안을 관리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설비 담당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재 IT 환경이 아니라 OT 환경에 4개 이상의 원격 접속 도구, 즉 프로그램이나 툴을 사용하는 조직의 비율이 무려 55%가 넘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 SQL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줌이나 뭐 팀즈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R 어드민이라든지 혹은 국내 모 기업이 이제 뭐 이름을 잘 알 수가 없는 이제 어떤 벤처에서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경우도 제가 겪어봤어요.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제 노트북에다가 VPN 클라이언트 같은 프로그램 깔아준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접속을 하려고 하자마자 저희 회사 이제 속팀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메일이 옵니다. 지금 깐 소프트웨어가 뭐든지가 당장 삭제를 하라고 거기에 원래가 탐지가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고객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 회사 표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당연히 이제 보안 관계자분들은 많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4개 이상의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고쳐야 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자, 왜냐면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PAM이라는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인가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가된 장비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기능을 쓰는 조직의 비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IT뿐만이 아니고 OT 쪽에서 발견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원격 접속 툴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여러 그 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이제 공격 표면이 증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단 툴 자체의 버그나 취약점 이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어떤 산업제어 메이크업 시스템 공급사에서 제공한 어떤 전용 솔루션들, 그러니까 HMI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든 PLC의 모듈 형태로 제공되는 어떤 웹서버 모듈이라든지 원격 접속이 가능한 어떤 이더넷 통신 모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장비들이 IT망이나 방화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LTE 라우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들이 현재 많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관리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최선의 선택을 당시에는 했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증 관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 솔루션이 많이 번갈아가면서 사용된다는 거는 인증 관리나 어떤 계정 관리 이런 것들이 또 복수로 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퇴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4개 사용하는 원격 솔루션 중에서 한 곳에는 그 퇴사자의 계정 정보가 남아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 효율이 증가를 하는 거고 가이성이 부족해지면서 그 노출이 발생하는 거죠. 위험에 대한. 자, 근데 이제
이 OT 쪽, CPS라고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는 OT라는 단어를 넘어서 CPS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OT는 보안뿐만이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로 이제 OT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뭐 항만 시설이 됐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든 발전소가 됐든 석유화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들의 목적은 보통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보안을 위해서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모든 공격이 보안 담당자들한테 사실 화살이 쏠리죠.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니? 그거 뭐 어떻게 좀 잘해봐. 우리 예산 없는데 그거 예산이 그 우리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게 그 리스크를 핸들링하는 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안성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점 세 가지만 말씀드렸죠. 가시성이 부족하고 공격 편향이 증가하고 어차피 인증관리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개의 액세스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줄이면 되겠구나라는 단순한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기존의 툴들이 어떤 권한부여, 알백 기반이라든지 이런 계정이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그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는 기능이 있네. 그럼 있는 기능을 쓰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OT 시스템이 마치 이제 기존의 IT나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박스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이제 저희하고 유사한 이제 그 OT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에서는 사실 고객분들이 불필요한 이제 그 영향상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미제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직 이기적인 정글이 있다라고 하면 개척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통신을 하고 어떤 스위치 장비를 쓰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파악해 나가고 누가 어떤 장비에 어떤 권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서 하나씩 디파인해 나가다 보면 사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제를 수렴하는 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가 활동들을 돕기 위해서 이 클라리티에서는 엑손 CQ 액세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클라리티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솔루션은 뭐 물론 저희가 뭐 대리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그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인증을 한 제품을 게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고 계시는 어떤 그 하드웨어 공급사 하드웨어를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AWS에서는 애저가 됐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다 거기다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 솔루션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컴포넌트로 투티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중앙 관리 서버 역할을 하는 엑스톤 액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엑스톤 액세스 매니저는 온프레임 형태로도 설치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로도 올리실 수 있는데 어디서든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구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액세스 매니저는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레벨, 그러니까 좀 IT나 좀 상위단의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임직원이나 원격제에 계시는 어떤 설계업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이 중앙관리 서버는 IT 레벨 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톤 로컬 액세스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는 혹은 각 공장에 있는 특정 라인에 있는 OT 장비나 IoT 장비나 IT 자산으로 보통 분류되는 뭐 HM라든지 엔진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떤 장비들이 있겠죠. 그 장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에 놓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중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계 서버. 그러니까 이름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크게 봤을 때는 엑소스 CQXS는 중간 서버와 중계 서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 조직 외적으로 있는 원격지에 있는 엔지니어는 액세스 매니저,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현장에 있는 설비 관리자들이나 뭐 현장에 방문한 외부 설비 업체분들은 이 로컬 액세스라고 하는 장비에 외부로 접속을 해서 이 자산들에 접근을 하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접근이나 어떤 이제 작업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데 이 모든 저장되는 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로컬 액세스에다 저장입니다. 로컬 액세스 접속해서 하는 작업들은 전부 로컬 액세스에 각종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그들이 전부 다 남게끔 되어 있고요. 원격지에서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통해서 접속해서 들어온 것들은 중앙 서버에 그런 모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앙 서버에서 중앙 서버 연결된 중앙 서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로컬 액세스 컴포넌트들이랑 로그라는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왜 OT 전용 솔루션이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생산성과 뭐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기밀성도 무조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솔루션 접속하는 모든 통신 구간은 전부 다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곳만 빼고요. 거기 이 중계 서버와 이 각종 OT라든지 다른 IoT 자산들과 구간은 뭐 RDP나 SSH, VNC, 텔레, 뭐 웹 접속도 물론 지원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OT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뭐 식품 회사들 이런 데 보면은 해외에서 도입되는 설비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해외 설비 업체들이 보통 이제 어떤 본인들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 현장에다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메인터넌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백업을 한다는 식도 경영하는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을 현장에 안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뭐 하려면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보통은 요구사항에 박혀 있죠. 자 근데 이런 원격 접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 RDP나 SSH, VNC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컨트롤러, PLC라고 하는 다이렉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 관련해서 일일이 그 제조사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제조사들이 있을 거고 그 제조사들의 어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때마다 이 권한 부여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관리해 주려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희 어떤 형태 등의 통신이든지 간에 저희 SMCQ 액세스를 통하면은 하여튼 제조사 전용 프로토콜까지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OT 자산들이든 IoT 자산들이든 접속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드리자면 OT 전용으로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현장의 설령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서 대역폭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혹은 그 지연 시간이 굉장히 높은 그런 OT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위성 통신을 통한 그 어떤 그 선박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역폭이 1Mbps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희 솔루션이 연동을 해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정책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누가 무엇을 언제 뭘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고, 설령 내가 그걸 실시간에 모니터링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 사항들은 화면에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화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종의 어떤 위협에 대한 억지력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필요시에 세션을 당연히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 방식입니다. 윈도우즈 리눅스에 뭔가 호스트를 까는 게 아니라 OT 환경에서 사실 뭐 에이전트 리눅을 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안티바이러스 하나 까는 것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순수하게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현장 공장에 있는 저희 로컬,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우리 보통 보안 조직에 서울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인프라 담당자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니터링하고 권한을 관리해야 되는 곳은 뭐 울산, 뭐 여수, 창원 여러 곳으로 막 포진돼 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VPN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인터넷망과 공장망 사이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누구도 접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정면 사태를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여전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품을 생산해내죠. 공장을 안전하게 돌려야 되고 발전기 안전하게 돌려야 된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회사의 보안 절차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그 원격 접속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 당연히 니즈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 투티어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설령 중앙 서버와 이 중계 서버 연결이 끊긴다 하더라도 중계 서버는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그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자산들이 안전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HA 그 하이 어빌리티 그러니까 이중화 구성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나 그 중계 서버 모두 이중화를 구성을 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버로 페이오버가 되도록 하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원격지에 계신 우리 보안 조직이나 인프 담당자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장비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수시로 뭐 새로 도입되기도 하고 IP가 변경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라인의 어떤 구성이 이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막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 각 IP가 바뀌고 뭐 권한이 바뀌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이 바뀌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 룰을 만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졌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로컬 액세스라고 하는 우리 중계 서버에서 현장에 있는 공장장님이시다는 설계 담당자분이 로컬 액세스라는 저희 중계 서버 접속을 해서 내가 관리하고 접속하고자 하는 그 자산에 대한 IP 정보든 포트 정보든 프로토콜 이거를 현장에서 설정하게끔 하도록 이렇게 룰을 분배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분배할 수가 있고 뭐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인프라나 보안팀에서는 그 로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당장 지금 원격 접속을 해야 되는데 보안팀이나 인프라팀에서 대에 의져가지고 우리가 공장 뭐 48시간 동안 가동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화살이 날라오는 것도 피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장에는 OT단의 자산을 접속을 하게 하는 거는 현장 관리자가 최종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자산 가격을 그렇게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도가 떨어지는 자산은 그냥 과이고 어떤 승인 없이 접속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설비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안전한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든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계정 관리를 하다 보면은 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요새는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제 어떤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멀티팩터 인증, 그러니까 뭐 그게 뭐 LDAP을 통해서든 AD 서버를 통해서든 뭐 사물 인증이든 무선 장치를 통해서 인증하는 뭐 레디우스가 됐든 혹은 우리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보실 때 주로 많이 쓰시는 TOTP, OTP 있죠. 그 보통 들어가 숫자 나오는 거. OTP 기능을 일단 네이티브로 보통 지원을 합니다. 네이티브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별도의 서드파티 솔루션이 없어도 저희 이제 최초로 사용자가 이 중앙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구글 어센티케이터가 됐든 뭐 MS 어센티케이터가 됐든 그 옥타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다른 솔루션들에서 공급하는 그런 그 TOTP 기능을 지원하는 어센티케이터에서 주는 그 연동만 하기만 하면은 설령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은행 업무 OTP 입력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바일 통해서 똑같은 그 기능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하지만은 어떤 모든 사용자 접속 기록과 시스템의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클로로티 다른 솔루션, 뭐 CTD라든지 엑스돔이라고 불리는 이제 OT 그 자산 식별 취약점 관리 위협 탐지 솔루션과 연동을 함으로써 또 이제 이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우리 엑스돔 CQ 액세스를 통해서 접속하는데 얘가 이상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화면을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OT 장비를 관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현장에 있는 장비, 뭐 윈도우즈 업그레이드가 됐든, PLC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파일을 현장에 전송해드리기 필요한데 이메일로 막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 파일이 뭐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나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실물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실 환경이 또 많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뭐 IKB라고 해서 일종의 표준 통신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렉이 됐든 시먼텍이 됐든 트렌드 마이크가 됐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든 메가피가 됐든 어느 솔루션인지 간에 IKB 연동을 통해서 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되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검사가 완료가 된 파일만 현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사실 이 모든 기능들은 뭐 니스트가 됐든 IC 243이라고 하는 이제 OT 사이버관 표준이라든지 얼크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글로벌 표준들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단순히 클래리티가 뭐 경험이 있어서 물론 경험이 반영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제가 다시 뭐 무슨 말씀 드리고 이런 모든 요구 사항들을 충족을 하는 솔루션이다. 왜냐하면 그 요구 사항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레퍼런스는 사실 저희 공개를 허가한 고객만 일단은 써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박 운영사라든지 제네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AB 대부분 우리나라 오비 맥주의 모회사죠. 코카콜라, 쉐브론, 오일앤가스 컴퍼니, 그다음에 파이자 같은 제약회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항만 시설이 얼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구두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사에서 이 솔루션을 그룹사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 33개 공장에 이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H 그 석유 회사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땅이 또 좁고 인적과 이력수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원격적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과거에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로 또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 또 이런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클래리티를 선택을 했느냐고 하면은 일단은 솔루션 구축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컴포넌트가 두 개로 돼 있다고 하지만은 저희 파트너사들에게도 저희가 구축 교육을 하는데 그냥 매뉴얼에 있는 것만 보고도 누구든지 그냥 바로 시스템 설치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설치하는 구축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고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가 POB를 국내에서 한 10차례 이상 진행을 했었었는데 교육은 보통 반나절 정도만 교육을 하면은 그게 IT 담당자분이시든 보안 담당자시든 인프라 관리팀이든 아니면 현장에 설비 운영하시는 분들도 반나절 만에 그거를 다 운영을 직접 시작하시고 2주 정도 운영하시면서 평가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리티가 이제 취약점, 특히 산업재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취약점 연구 조직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어떤 곳을 통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데이터와 그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반영이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국내 파트너사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같은 이제 지금 저희 함께 세미나 참석한 이제 인성 디지털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인성뿐만 아니라 인성과 함께하는 그 여러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구축된 친구들의 이런 리소스는 굉장히 충분하고 글로벌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원래 한 5분 정도 여기 가지려고 했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면서 좀 부끄러우시면 이따가 제가 저희 부스 앞에 서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시면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